자, 오늘 강의는 확률 통계 특강 제1강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확률 통계 내용을 좀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우의 수, 순열과 조합이 다시 나와요. 1학기 때 배웠던 순열 조합 말고도 이제 순열 중에서 원순열, 중복순열, 중복조합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로 더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항정리라는 걸 배웁니다. 컨비네이션에 대한 계산이에요. 거기에 나온 특징들. 그래서 경우의 수가 이 부분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률을 배워요. 확률에서는 이제 확률이 뭐냐? 이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확률은 얘기했었죠. 근데 경우의 수가 이제 이렇게 레벨업 되다 보니까 확률 문제가 레벨업 되게 됩니다. 그리고 조건부 확률이나 독립사건, 독립시행, 종속 이런 것을 조건부 확률에서 배우게 됩니다. 확률이 끝나면 드디어 통계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확률과 통계 그러면 이제 이 통계가 몸통이 되겠죠. 그래서 통계에는 확률 변수 분포 이거에 대해서 배우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항 분포, 연속 확률 변수, 정규 분포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통계적 추정까지 이렇게 해서 통계적 추정까지 배우게 되면 확률 통계가 끝납니다. 자, 그 중에 오늘 이제 2월 말까지 되는 이 특강은 오늘 먼저 경우의 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의 수. 순열과 조합에서 경우의 수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제 어떤 내용들을 한번 다시 복습을 해가면서 하냐면 합의 법칙이라는 게 있고 곱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합의 법칙을 너무나 잘 알아요. A와라는 사건이 또는 B라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합의 법칙을 쓴다. 얘는 동시에 일어날 때 합의 법칙을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합의 법칙을 우리가 쓰려고 했을 때 곱의 법칙부터 먼저 보면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동시에 일어날 때 우리가 합의 법칙을 쓴다고 했어요. 그러면요.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동시라는 개념에 대해서 잘 따져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아는 동시라는 건 시간적으로 똑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물리적으로는 이 동시가 시간적으로 똑같이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인원은 아직 좀 파악해야 돼요.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요. 예. 그래서 이 동시라는 게 연속도 된다라는 걸로 기억해야겠죠.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고 연속해서 그 뒤에 일어나면 이 사건과 이 사건은 동시로 보자. 그러니까 수학에서 말하는 특히 경우의 수에서 말하는 동시는 연속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겠죠. 그 부분은 우리가 기억하면 되죠. 그 다음에 순열입니다. 순열을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미 배웠던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퍼미테이션이라고 하고요. n개 중에 r개를 선택하는데 순서가 변하면 경우의 수의 의미가 따라서 변하는 그러한 선택한 가지수를 순열이라고 합니다. 순열을 할 때는 조합과 같이 생각하는 게 도움이 되죠. 그래서 아까 했던 대로 순열과 조합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보면요. 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퍼미테이션이고 이거는 이제 콤비네이션 기호를 써요. NR 이렇게 우리가 하기로 했죠. 자, 일단 뜻을 다 아는 거지만 뜻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A, B, C, D, E 5명이 있는데 이 중에 반장 1명, 부반장 1명을 지금 뽑고 싶다. 선출하고 싶다. 그럼 경우의 수가 A가 반장, B가 부반장, A가 반장, C가 부반장 등등등, B가 반장, A가 부반장 등등등 뭐 이런 식으로 뽑힙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게 몇 가지냐? 그럴 때 중학생들처럼 이렇게 놓고 내가 반장과 부반장 2명을 뽑는데 반장을 뽑고 나서 연속적으로 그 뒤를 이어서 부반장을 뽑는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이 결과가 그냥 반장, 부반장 뽑는 거랑 똑같은 결과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방법으로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먼저 반장을 뽑는 방법은 5명 중에 하나겠죠. A, B, C, D, E. 부반장 뽑는 방법은 여기서 1명이 뽑혔으니까 이 중에 누군지 모르고 반장에 선출된 1명 뺀
나머지 넷 중에 하나가 오겠죠. 그래서 5 곱하기 4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순열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 5명 중에서 2명을 순열로 선택했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5명에서 2명을. 자, 그런데 만약에요. 우리 반이 5명인데 이 5명 중에서 대표 2명을 뽑을 거예요. 대표 2명. 그러면 A하고 B를 뽑든지 뭐 A하고 C를 뽑든지 B하고 A를 뽑든지 했는데 이거하고 이거가 같은 경우입니다. 같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경우의 수 2로 계산하면 안 되고 합쳐서 경우의 수 1로 계산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런 게 이제 여기서 많이 나와요, 이게. 그래서 5명 중에서 이렇게 2명을 뽑을 때 얘네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첫 번째 사람 뽑고 나서 두 번째 사람 뽑는데 5명 뽑고 4명 뽑았는데 그렇게 해서 얘랑 똑같이 계산했는데 이만큼씩 똑같은 게 발생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5 곱하기 4 했는데 두 개당 하나씩 똑같은 게 나오니까 2로 나눠줬던 겁니다. 만약에요 여기를 대표 3명을 뽑았다고 하면 A, B, C 뽑으나 A, C, B 뽑으나 B, C, A 뽑으나 이런 애들이 다 경우의 수 한 가지로 계산해야 돼. 다 같은 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누굴 먼저 뽑고 나중에 뽑냐에 대한 순서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죠. 근데 얘는 반장, 부반장을 특정했기 때문에 누굴 먼저 뽑냐에 따라서 반장이냐 부반장이냐로 결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달라지면 경우의 수가 달라져서 다 카운터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대표로 뽑을 때는 이게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럴 때 우리는 조합을 써요. 5명 중에 대표로 2명을 뽑는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순열과 조합의 퍼미테이션과 콤비네이션의 차이점을 기억할 것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n 퍼미테이션 r의 계산은 n 팩토리얼 그리고 n-r 팩토리얼로 우리가 공식을 외웠고요. 만약에요. npe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렇게 작으면 이렇게 외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n 팩토리얼을 앞에서 2개만 쓰자. n-1 원래 n 팩토리얼은 쭉 1까지 곱해줘야 되는데 2개에서 끊자. 실제로 이거 계산하면 이렇게 되니까요. 여기가 작으면 이게 더 편할 때가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크거나 잘 모르면 이렇게 가야죠. 오리지널로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NCR 공식은 어떻게 되냐? NPR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R 팩토리얼로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죠. 만약에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작다. 그러면 n 팩토리얼을 앞에서 2개만 쓰고 다시 2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겠다. 이렇게 공식을 외워주면 되겠어요. 그게 이제 순열 조합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조합도 거기까지 설명을 했죠. 근데 조합의 계산에서는 아주 특이한 계산이 여기 이렇게 나와요.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온 거니까 이 특이한 계산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합에 있어서 컴비네이션 계산을 이제 하는데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나온 게 아까 얘기했던 이항 정리가 뒤에 나올 겁니다만 조합의 계산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NCR은 NC n-r과 똑같다.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더하면 더해서 요 숫자가 되면 똑같다. 5C2는 그래서 5C3입니다. 요거랑 요거랑 더해서 5가 됐으니까 이게 똑같아져요. 이런 성질이 실제로 계산하면 그러니까요. 조합의 성질에 있습니다. 퍼미테이션은 그렇지 않아요. 조합만 가지는 성질이죠. 자, 그래서 이 조합을 계산할 때 파스칼의 삼각형부터 연습을 하고 들어갈게요. 들어봤죠?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게 있어요. 파스칼이 수학자 파스칼이 만들어내서 관심을 끌었죠. 1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1 써요. 그 다음 세 번째 줄은 1 쓰고 요거 2개를 더한 걸 여기다 쓰고 또 이렇게 1 쓰고요. 또 1을 쓰고 요거 2개를 더해서 여기가 3 2개 더해서 3에 또 1 또 1을 쓰고 이렇게 2개 더해서 4 6 4 1 이런 식으로 끝없이 가는 이런 삼각형을 우리가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다 한 줄 더 써놓고 5 10 10 5 1인데 이게
재밌는 성질들이 있습니다. 얘가 뭐냐면요. 0C 0이에요. 여기는요. 1C 0, 여기는 1C 1이고요. 여기는 2C 0, 2C 1, 2C 2죠. 여기가 실제로 계산하면 3C 0, 컨비네이션은요. 끝에가 0이면 다 1입니다. 여기가 이제 0부터 시작해서 4C 0, 5C 0이고 쭉 갑니다. 여기가 3C 1, 3C 2, 3C 3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이제 파스칼의 삼각형인데 그리고 컨비네이션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아까 어떻게 했어요? 얘가 파스칼의 삼각형이 이렇게 두 개 더하면 이거잖아. 이거 두 개 더하면 이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뭐겠어요? 4C 1이었죠? 여기가? 여기는 4C 2였죠? 이거 두 개를 더했더니 뭐가 됩니까? 5C 여기가 됐잖아요. 1입니다. 그래서 아하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NCR 더하기 NCR 플러스 1.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는 똑같고 이게 R이고 R 플러스 1이면 이렇게 두 개를 더했다는 거지. 두 개를 더하면 바로 그 밑에 있는 애가 생기는 거야. 파스칼의 삼각형이. 이게 파스칼의 삼각형 공식이야. 그러면 N 플러스 1C 왜 한 칸 밑에 내려가니까. 그리고 얘는 이 앞에 거랑 똑같아요. R이 됩니다. 이거 두 개 더하면 여기니까 하나 둘 세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이렇게 뒷번호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뒷번호는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이 1학년 때 가끔 있었어요. 지금 체계적으로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파스칼의 삼각형으로 생각하면 이게 눈에 이제 안 잊어먹고 오래 기억할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이 파스칼의 삼각형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하키스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스하키나 필드하키 보면 스틱이 이렇게 돼 있잖아. 또는 뭐 스틱이 이제 이렇게 꺾어질 수도 있고 또 스틱이 이렇게 나는데 이렇게 꺾어질 수도 있고. 자, 이 하키스틱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뭐 학교나 학원이나 모든 수학 선생님들이 선생님도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으니까 하키스틱이라고 하면서 애들을 가르쳐 줬어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이렇게 더해요. 쫙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더한 건 꼬부라져서 얘와 같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쪽도 이렇게 쫙 더해요. 그러면 꼬부라져서 얘와 같습니다. 1, 2, 3, 4 더하면 10이고 1, 2, 3, 4 더하면 10이잖아요. 이게 대칭이니까 이렇게 하키스틱이 돼요. 이게. 자,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럼 여기가 1 콤비네이션 0, 그 다음에 2 콤비네이션 여기가 1이었지? 1 콤비네이션 1, 그 다음에 2 콤비네이션 1, 3 콤비네이션 1, 그리고 여기가 4 콤비네이션 1이죠. 그러면 얘는 얘입니다. 5 콤비네이션 2죠. 이렇게 되는 특징이 있어요. 이거는 이쪽으로 하키스틱을 구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특징이 뭡니까? 여기가 다 똑같이 나오잖아. 여기가 다 똑같이 나오는 건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칸씩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그러면 마지막에는 탁 꼬부라져서 얘가 돼야 되니까 당연히 얘는 5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꼬부라졌으니까요. 얘는 같은 번호잖아. 이렇게 쫙. 바로 옆에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특징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이쪽으로 하키스틱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1 콤비네이션 0, 그 다음에 2 콤비네이션 1, 1, 그 다음 여기는 3 콤비네이션 2, 4 콤비네이션 3이야. 자, 모양을 잘 봐요. 여기가 이렇게 하나씩 커진다는 거죠.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가 0, 1, 2, 3, 4는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지. 이쪽으로 가는 건 똑같이 가는 겁니다. 지금 번호가. 이쪽으로 가는 건 하나씩 커지는 거지. 그러면 이쪽으로 탁 꼬부라져서 얘를 써야 되잖아. 따라서 5 콤비네이션 3이죠. 얘랑은 번호가 같아요. 이쪽으로 가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외워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면은 하키스틱의 모양을 해서 여기다 조금만 생각하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뒤에 다음 단원에 배우는 게 이항 정리거든요. 이항 정리가 별거 없어요. A 플러스 B의 n제곱을 이항 정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이 두 개니까 만약에 항이 세 개면 3항 정리입니다. 항이 네 개면 4항 정리고. 그 중에 이항 정리가 컨비네이션에서 나오는 이유는 이거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뭐냐면 A 플러스 B의 1제곱 이렇게 해볼까?
a 플러스 b, 아이고 어디 갔냐, a 플러스 b의 0제곱, a 플러스 b의 1제곱, a 플러스 b의 2제곱, a 플러스 b의 3제곱, 이런 애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a 플러스 b의 n제곱이라고 하는 애들. 자, 얘네들이 쫙 어떻게 되냐? 요게 이항정리입니다. 얘가 이항정리. 이항정리인데 이걸 해주면 이게 0이잖아요. 예, 이게 0이에요. 첫 번째 줄. 그럼 얘는 1a 더하기 1b죠. 여기가 1이죠. 여기가 1이에요. 그럼 얘는 1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1b 제곱이죠. 앞에 있는 개수를 보세요. 1, 2, 1이죠. 1, 2, 1입니다. 그러면 이 세제곱짜리를 해주면 1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b의 제곱 더하기 1b 세제곱이니까 개수를 보세요. 1, 3, 3, 1. 1, 3, 3, 1입니다. 만약에 a 더하기 b의 4제곱을 했다면 이걸 그대로 써주면 되지. 1a 4제곱 플러스 4. 자, 이거 어떻게 됐어요? a는 여기가 이제 a 4제곱 b의 0제곱에서, 그래서 a 4제곱이야. 그리고 여기서는 얘가 하나씩 줄어들고 얘는 하나씩 커져. 반대로. 언제든지 얘네들을 계산하면 이게 4차니까 a와 b의 차수를 합치면 4차가 돼야 돼. 여기는 3차가 돼야 되고 여기는 2차. 이거 두 개 2차. 요 규칙입니다. 따라서 4a 세제곱 b의 1제곱. 그 다음에 6이잖아. 6a 제곱 b 2제곱. 그 다음 다시 4니까 4ab의 세제곱. 다시 1이니까 1 안 쓰고 b의 4제곱. 이 개수와 똑같아져요. 얘네들이. 그래서 얘네들이야. 이렇게. 그럼 얘네들은 a 플러스 b의 n제곱은 뭐 1a의 n제곱 막 이런 식으로 쓰겠죠. 그 다음에 내가 한번 이렇게 해볼까? 뭐 이렇게 쓰고 여기가 이제 b의 n제곱으로 끝날 텐데 여기가 네모 a의 r제곱 b의 n-r제곱이겠지. 둘이 차수를 더해서 n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이 개수는 얼마일까? 예, n 콤비네이션 r입니다. n 콤비네이션 r입니다. 이렇게 찾아요. 선생님, n 콤비네이션 이쪽에서 n-r이라도 그래도 같습니다. 아까 이거랑 이거 두 개를 더하면 n이 되죠? 그러면 같다고 할 수 있으니까 이쪽을 쓰든 이쪽을 쓰든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자, a 플러스 b의 100제곱을 하는데 a 54, b 46의 개수를 구하시오. 예, 100 콤비네이션 54입니다. 이게 이항정리라는 거야, 이게. 그러면 x 플러스 1의 10제곱을 전개를 했는데 x의 6제곱의 개수는 뭘까요? x의 6제곱 1의 4제곱이잖아. 그러니까 1이니까. 1이 있었어. 근데 1이 다 1이니까 x만 보이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래서 이거는 10 콤비네이션 4 또는 10 콤비네이션 6이라고 하면 이 개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 찾을 수 있어. 그게 이항정리야. 이때 언제 써요? 예, 콤비네이션 계산을 씁니다. 그런데 콤비네이션 계산에 있어서 지금 파스칼의 삼각형에서부터 둘이 더한 게 그 밑에 거 하키스틱 그리고 이항정리 걔네들이 여기들이 다 개수 파스칼의 삼각형 이렇게 만들어진 거다. 이거 하나 알아놓으면 오래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기본적인 시계 계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연습이 됐습니다. 한번 문제를 내려가는 걸 보죠. 이제 고급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이건 옛날 거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됩니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10 또는 그랬으니까 또는 합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눈의 합이 5가 되든지 10이 되든지 둘이 5이면서 동시에 10이 되는 건 없죠. 그러니까 5가 되는 경우는 1, 4에서부터 4, 1이니까 4가지고 10은 1, 9인데 주사위에서는 9가 안 나오니까 4, 6부터 시작해서 6, 4까지 끝나니까 3가지에서 이거 두 개를 합의 법칙을 써서 7가지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 아는 거였었어요. 이쪽도 봅시다. 눈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 그럼 4의 배수가 4이든지 8이든지 12이든지 더 이상 없죠. 왜?
주사위는 12가 최대니까. 합이 4가 되면 1, 4부터 4, 1까지니까 4개. 또 1, 7인데 불가능하고 2, 6부터 6이니까 5개. 그 다음에 얘는 6, 6밖에 없잖아. 1개. 요걸 다 더하면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그죠? 여기 1, 3이네. 1, 3, 3, 1. 이게 3개. 이렇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곱해법칙 같은 경우도 144에 양의 약수의 개수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야, 그 다음에 약수의 개수와 약수의 총합 이런 게 물어보는데요. 우리 예전에 약수의 개수를 어떻게 우리가 했나요? 얘네들을 소인수분해하는 겁니다. 소인수분해해서 2의 n제곱, 3의 m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 또는 뭐 5의 k제곱 그러면 여기다가 1씩 더해서 곱해주면 이게 되는 거죠.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거야.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144를 소인수분해했더니 2의 4제곱 곱하기 3의 2제곱이더라. 그런데 2의 4제곱을요. 2의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쓰고 맨 앞에 2의 0제곱인 1이 있는 거죠. 요 한 칸. 3의 2제곱도 이렇게 쓰고 3의 0제곱인 1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한 칸씩 늘어나 가지고 요 네모칸에 있는 애들이 다 뭡니까? 약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모칸의 개수가 약수의 개수겠죠. 그래서 요 한 칸이 늘어나서 더하기 1 해서 곱한 겁니다. 이렇게요.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겁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또 뭘 했습니까? 약수의 개수 말고 약수의 총합. 이것도 물어봤어요. 여기 있는 애들을 다 더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 있는 애들 다 더해도 되는데 이렇게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2제곱 더하기 2의 3제곱 더하기 2의 4제곱 곱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2제곱 이렇게요. 왜? 이렇게 분배법칙을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3개 나온 겁니다. 두 번째로 분배법칙을 이렇게 3번 하잖아요. 요거 3개 나온 겁니다. 세 번째로 분배법칙 3번 하면 요거 3개 나오고 다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계산해 주자. 약수의 총합은 그때 써먹는 겁니다. 얘네들이 어쨌든 이렇게 계산해 주면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1번은 됐는데 2번은 이걸 전개했을 때 생기는 항의 개수는 야 이거 동류항이 없잖아요. 다 문자가 다르니까. 그럼 이거 2개, 이거 3개, 이거 3개 전부 다 곱. 2 곱하기 3 곱하기 3만큼 생기죠. 얘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2, 3은 6, 6개. 6개에다가 또 여기 3개. 분배법칙의 개수니까 항의 개수끼리 곱한 것만큼 생깁니다. 단 동류항이 있어서 섞이면 내용이 달라지만 얘네들은 동류항이 없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번에는 순열인데요. 뭐 이웃한다. 지금 여기 이렇게 특강으로 되어 있는 건 고등학교 1학년 내용에 대한 복습이에요. 자, 1번 축구 승부차기에서 선수 5명의 순서를 정하는 경우 5팩토리알이죠. 5팩토리알이 5, 4, 3, 2, 1이죠. 이 느낌표를 우리가 팩토리알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5P5가 바로 5팩토리알이죠. 5팩토리알을 5개 쓴다고 아까 외우자고 그랬죠. 이겁니다. 그 다음에 회원이 10명인 동아리에서 대표 1명, 총무 1명. 그러니까 10명 중 2명을 퍼미테이션으로 뽑는다. 왜? 내가 앞에 대표 뽑고 나중에 총무 뽑으면 이게 바뀌면 내용이 달라지니까 그때는 퍼미테이션이다. 그리고 여기가 숫자가 작으면 10팩토리알을 앞에서부터 2개 쓰고 끝내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4개의 문자를 일렬로 할 때 A와 C를 이웃하게 나열하는 경우 A와 C를 일심동체 한 몸으로 봅시다. 그리고 B하고 D가 있으면 세 덩어리가 일렬로 쓴다고 생각합시다. 덩어리 B, D, 덩어리 D, B, B, 덩어리 D 등등등 3팩토리알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A하고 C하고 A가 또 자기들이 위치를 바꾸겠죠. 그게 2팩토리알이죠. 곱해법칙을 썼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1학년 때 이런 스타일을 봤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에 대한 복습도 여기에 또 나와 있죠. 자, 1번을 보니까
남자 5명, 여자 4명으로 구성된 모임에서 4명의 대표를 뽑습니다. 그럴 때 남학생 2명과 여학생 2명을 뽑는 경우.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요. 이거를 어떤 스타일로 고정해서 이해하냐에 따라서 이제 확장성이 달라지는 거야. 이게. 이 단원들을 약점들이 지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자, 남자 5명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자 4명.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4명의 대표를 뽑는데요. 대표 자리가 4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때 남자가 2명, 여자가 2명 되게 뽑는 경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중에서 2명을 뽑아요. 그 사건을 A라고 합시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 중에서 2명을 뽑아서 여기다 이렇게 채워요. 그래도 이 1번 문제와 다를 바 없죠. 만약에 다르다. 그러면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거야. 이걸 어떻게 풀지 설계를. 근데 얘는 설계를 어떻게 했냐. 여기서 그냥 2명 뽑아서 여기 안 치고 여기서 2명 뽑아서 안 치고 그 조합이 모두 몇 가지일까? 이렇게 설계를 한 겁니다. 그러면 A가 일어난 다음에 뒤를 이어서 B를 이어놔도 되죠. 이거 고배 법칙을 쓰는 거죠. 그러면 따로따로 합시다. A 하나 둘 셋 넷 5명 중에 대표 2명이야. OC2죠. 그리고 여기는 4명 중에 대표 2명이야. 4C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 연속이고 뒤를 이어서 곱이라고. 이거 계산하면 돼. 5팩토리얼을 2개만 써서 끝내고 그리고 2팩토리얼로 나누고 4팩토리얼을 2개만 써서 끝내고 2로 나눈 요게 답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스타일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만들자 이거야. 항상 이렇게 풀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 나온 것을 뒤틀어서 우리가 공부했던 시각의 틀에 껴맞춰서 그거를 수정해가지고 문제를 풀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훈련이 돼야 되는 거죠. 자, 2번을 보니까 A, B를 포함한 8명 중에 그러니까 A도 있고 B도 있고 누구 이렇게 A, B를 포함한 8명 중에 그럼 모르는 6명이 있는 거죠. 그 중에 A와 B를 포함해서 5명을 뽑아 일렬로 세울 때 이게 아주 중요하죠. 포함해서 5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울 때 이렇게 3단계입니다. 크게는 2단계로 볼 수 있죠. 일단 5명을 뽑는데 A, B가 들어갑니다. A, B 들어가고 누구가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일렬로 세웁니다. 자, 이거를 연속의 입장으로 물론 다르게 풀 수 있어요. 시작부터 어떤 사람은 이걸 공식을 외워가지고 전체 A, B는 들어가 있으니까 얘네들 중에 몇 명을 퍼미테이션으로 하겠다. 근데 또 A는 순서는 어떻게 할까? 막 이래서 머리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사건을 여기 3명을 선택하는 사건으로 본 겁니다. 3명을 선택하는데 일단 순서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여기 누가 들어가냐? A, B, C, D, E, F, G, H라고 하면 뭐 C, D, H가 들어갔다. 또는 뭐 E, F, G가 들어갔다. 등등등등등. 얘를 뽑는 방법. 왜? A, B 있으니까 나머지 3명만 뽑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6명 중에서 3명을 조합으로 뽑아요. 뽑았어. 그럼 이제 A, B, E, F, G 또는 A, B, C, D, H 등등등등등 그게 이만큼 나오겠지. 그럼 얘네들을 따로 이제 그 다음에 일렬로 세우는 거네들은 또 다른 얘기거든. 5팩토리얼이야. 5명이니까 5팩토리얼이지. 일렬로 세우는 방법은. 근데 이렇게 해도 5팩토리얼 이렇게 해도 5팩토리얼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곱하게 되죠. 만약에 여기도 어떤 거는 5팩토리얼이고 어떤 건 4팩토리얼이면 이게 또 구간이 나눠져야 돼요. 근데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다 5팩토리얼이죠. 따라서 5명을 채우는 가지수 그리고 뒤를 이어서 이게 곱입니다. 걔네들을 일렬로 세우는 사건 2개의 사건을 곱으로 보고 곱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보자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럴 때 여기까지라면 이걸로 끝나. 근데 하나 더 있어. 그럴 때 세울 때 A, B 두 사람을 이웃하게 선다.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사건이 됐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요? 그렇게 세울 때 A, B는 붙어야 된다. 일단은 여기를 뽑아요. 첫 번째 사건. 그러면 6C, 3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세우는 게 5팩토리얼이 아닌 거야. 어떻게? A, B가 일심동체가 됐어요. 그리고 누군가 뭐 예를 들어서 E, F, G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 얘네들을 일렬로 세운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4팩터리얼에다가 이 안에서 지들끼리 자리를 바꿀 거 아니야. AB 또는 BA식으로. 자, 그러니까 곱하기 2팩터리얼이 되는 거죠. 근데 다른 애들도 다 똑같아.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4팩터리얼 곱하기 2팩터리얼. 이러면 2번이 됐던 겁니다. 자, 이렇게 경우의 수를 설계를 해서 이 문제를 푸는 거죠. 그때 사용되는 도구가 퍼미테이션 P하고 콤비네이션 C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사용되는 내용들이. 자, 거기까지가 1학년 과정에 있었던 기말고사 과정에 있었던 시험 범위 내용이었습니다. 어려워했었죠, 여러분들이. 실수도 많았고. 자, 그 다음에는요. 그 내용에다가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원순열이라는 걸 배웁니다. 이 원순열. 원순열은 이제 이 원판에 어떤 숫자들을 나열하는 방법이죠. 자, 이 원순열이 되면 골 때리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어떤 상황이냐? 자, 이렇게 원판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A가 앉고, 여기가 B가 앉고, 여기가 C가 앉아요. 그러니까 이 원판에 3명 A, B, C가 앉는 가지수는 모두 몇 개일까요? 첫째, 이렇게 앉습니다. 두 번째, 어떤 학생이 나는 이렇게 앉을래요. C, A, B요. 근데 이거 같은 겁니다. 왜? 얘네들을 이렇게 돌려놓으면 A 오른쪽에 B, A 왼쪽에 C잖아.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 같아요. 그게 원순열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다 같은 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종류는 그럼 몇 개 나오냐? 3명이 앉으려고 하면 딱 2개밖에 안 나와요. 어떻게? 이렇게 A, 그 다음에 B, C. 이건 달라요. 왜? A를 기준으로 봐. A의 오른쪽에 B인데 여기서는 이거 잘못했네. A, C, B. A의 오른쪽이 C인데 이거 B잖아. 그러니까 이건 아무리 빙빙 돌려놔도 얘랑 똑같은 모양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 원순열은 돌릴 때 돌려서 같은 게 생기면 같은 경우의 수로 봐야 돼요. 이거 이렇게 2개밖에 안 생깁니다. 그런데 3명이니까 내가 일일이 그렸지. 원에 막 애들이 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명이 앉았대. 그 일일이 어떻게 막 머릿속으로 그리겠습니까? 뭔가 푸는 방법이 있어야겠죠. 자, 이 원순열을 푸는 방법은 A, B, C, D, E, F, G, H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명이 원탁에 앉는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누군가 한 명을 아무데나 앉혀요. 이 한 명을 아무데나 앉는다고 봤을 때 걔가 앉는 가지수는 1입니다. 왜냐? 어디를 앉아도 돌려놓으면 다 똑같은 자리니까. 한 명이 앉았다고 쳐. 그럼 나머지 7명이 이제 걔가 앉은 자리를 뺀 7자리에 앉을 겁니다. 그게 7팩터리얼입니다. 왜냐하면 얘 입장에서 얘가 기준이 돼버린 거야. 얘 입장에서 오른쪽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결국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일렬로 세우는 거랑 똑같아요. 카운터가 돼가지고 하나를 고정시키니까. 아하. 그래서 n명이 원탁에 앉는 원순열의 개수는 n-1 팩터리얼이구나. 왜냐하면 이 중에 한 명을 안 치고 그러니까 한 명을 앉는 게 1이야. 그러면 n-1명이 일렬로 쓰는 것과 내용이 결과적으로 똑같다. 그러니까 원순열이 이렇게 푸는 게 아닙니다. 원순열은 원래 다 동그라미 다 그려야 되는 거지만 이 문제를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한 명을 안 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치 n-1명이 일렬로 쓰는 가지수랑 일치한다라는 걸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 거야. 그렇게 배워야지 아니면 그냥 무턱대고 공식만 적용하려고 그러면 이제 변형되는 걸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왜냐? 이렇게 원순열 가르쳐주고 n-1이라고 한 다음에 이런 걸 내봤거든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10명이 원탁이 아니에요. 직사각형의 식탁에 앉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일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이 있는데 이 중에 한 명을 아무나 자리에 앉힙니다. 이 한 명이 자리에 앉는 가지수가 몇 가지일까요? 여기 5가지가 있습니다. 얘가 여기 앉을 때와 여기 앉을 때 다르죠? 여기 앉았을 때 달라요. 이렇게 쭉 봤을 때 여기에 오른쪽이냐 여기에 왼쪽이냐 작은 쪽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물론 여기 앉으면 여기 앉는 거랑 똑같죠. 이게 대칭이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게 5가지고 나머지 9명은 9팩토리알이잖아. 얘 누가 어디에 앉던 그 사람의 오른쪽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째니까 일렬로 서는 거랑 같은 원칙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응용이죠, 이게. 누가 지금 아이고, 여태까지 마이크 없이 녹음한 모양이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여기가 꼭 무조건 n-1 팩토리얼로 외워서는 안 된다 이거죠. 여기가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쪽을 보죠. 이제 원순열은 그래서 일단 원에 앉으면 n-1 되는 원리가 이겁니다. 근데 꼭 애들을 원에만 앉히지 않는다. 대칭되는 모양이 앉아서 원리는 한 명을 먼저 경우의 수를 희생해서 한 명을 확인하고 걔를 기준으로 나머지는 일렬로 쓰는 모양이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나온 원순열입니다. 정사각형, 직사각형 이거 공식인데 이거 외우지 마시고 자, 한번 해보겠어요. 자, 모양을 여러 개들을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지? 아까 했던 대로요. 자, 이게 뭐 이렇게 됐다고 하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9명이지. 9명이 일렬로 여기를 앉는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한 명을 앉혀야죠. 한 명이 앉을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개일까요? 하나, 둘, 셋. 또는 여기는 여기랑 똑같겠지. 3가지밖에 없는 거지. 그럼 나머지 8명이니까 8팩토리얼 이렇게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 원리를 기억해라. 이 원리를. 그런 식으로 나온 게 여기 있는 그림들입니다. 여기 있는 그림들. 자, 두 번째는요. 여기도 이제 연습을 조금 하면서 넘어갈까요? 자, 한번 우리 다 같이 보죠. 자, 그 다음에 12번에 1번을 보면은 세 개의 문자 A, B, C를 일렬로 나열한다. 그럼 이제 3팩토리얼이죠. 복습입니다. 일렬로 나열하는 것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거. 그러면 2팩토리얼이죠. 하나 빼고요. 그 다음에 원형으로 배열하는 것은 3팩토리얼 나누기 3이니까 2팩토리얼이다. 뭐 이건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 밑에 거 바로 여기다 풀어도 되겠네.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이 원탁에 앉는 경우를 구해보자. 그랬어요. 그럼 뭐 A1, A2, A3, B1, B2 이게 남학생, 여학생이 원탁에 앉는다. 그냥 이 중에 아무나 한 명이 5자리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앉는다고 봅시다. 그러면 경우의 수 1입니다. 어디를 앉든지. 얘가 그렇게 앉았다 치고 나머지 4명은 4팩토리얼이에요. 괜히 여학생, 남학생 뭐 큰 의미 없죠. 그냥 5명이 앉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진이와 경호를 포함한 5명의 학생이 원탁에 앉을 때 자, 이게 문제죠. 수진이와 경호가 이웃해서 앉는다. 드디어 이제 원탁인데 여태까지는 뭐 일렬로 세울 때 그죠? 둘이 이웃한다 했는데 이제는 원탁에서 서로 이웃하고 마주보고 별 지랄을 다 할 거예요. 얘네들이. 자, 해봐야 돼 이거. 자, 5명이 원탁에 앉아. 자리는 5개야.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런데 이 5명 중에 수진이하고 경호가 있어. 그리고 어떤 애 3명이 있어. 이렇게. 근데 수진이와 경호가 이웃한대요. 그럼 이렇게 붙여놓읍시다. 붙여놔요. 그리고 얘네들은 붙어서 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수진이 경호로 기준을 잡지 마. 이 셋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아무데나 앉혀. 그 경우의 수 1이야. 처음에 얘기 앉으니까 다 비어있으니까 어디를 앉든 똑같은 모양이라고 보는 거야. 그 다음에는 4명이 남았거든요. 이렇게. 그 4명이 일렬로 서서 4팩토리얼이 일반적인데 얘가 이웃하니까 일심동체가 된 거야. 하나, 둘, 셋, 3팩토리얼. 그런데 그 안에서 수진이 경우 위치가 바뀌겠지. 원탁인데 위치가 바뀌어도 상관없나요? 야, 한 명 안 치면 그 다음에는 일렬로 세우는 거랑 똑같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만큼이야. 이런 식으로 해석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5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을 4등분한 영역을 서로 다른 4가지 색을 몽땅 사용해서 칠할 수 있는 경우를 구하시오. 그랬어. 그러면 단 한 가지 색, 각 영역에 한 가지 색을 칠하고 회전해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4가지 색이니까 원순열과 똑같아. 3팩토리얼. 끝. 그잖아. 이때는 뭐 여기는 칠하는데 이웃하면 되고 안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4개를 여기다가 칠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4개를. 그럼 봐봐요. 빨강, 노랑, 파랑, 1, 2, 3, 4로 이렇게 하자. 빨강, 노랑, 파랑, 주황. 그럼 여기서 빨강, 노랑, 파랑, 주황을 돌려놓으면 똑같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뭐야? 원순열과 같은 이치로 판단하자. 이게 원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원이든 뭐든 원순열을 풀었던 그 원리와 이치가 들어가면 거기서 그 결과가 같은 결과라고 생각이 되면 그렇게 바꿔서 생각하자. 바꿔서 생각할 수 있어야 이 동네가 해결이 되는 거였었어요. 자, 그럼 이제 원순열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원순열을 하면서 또 일렬로 세우는 것들 1학년 때 나왔던 것들 불과 지난번 시험 범위 아니었어요? 그 내용들을 다시 복습하게 되는 거야. 자, 여기도 한번 보죠. 예제 1번. 자, 예제 1번을 봤는데 뭐라고 나왔냐? 남학생 3명, 여학생 5명이 원탁에 앉을 때 여학생끼리 이웃해서 내가 그랬잖아. 원탁에 앉으면서 얌전히 좀 앉지. 별 짓을 다 한다고. 자, 그러면 3명이 붙어야 돼. A1, A2, A3. 그리고 남자가 5명인데 B1, B2, B3, B4, B5 이렇게 8명인데 한 명 얘를 골라가지고 얘를 B1을 한 자리에 앉혀요. 그러면 지금 8명인데 이제 7자리가 남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에 얘네들을 일렬로 세우는 거랑 똑같은 경우로 보는 거지. 그죠? 예, 똑같은 경우로 보는데 어떻게 할까? 자, 하나, 둘, 셋, 넷, 다, 7명이니까 7명을 보고 7팩토리얼이다 라고 하는데 얘가 묶여 있으니까 얘를 한 덩어리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4팩 곱하기 3팩 이렇게 풀고 싶었어.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봐. 얘네들이 이제 어떤 내용으로 연결이 되는지. 야, 여자 3명이 이웃하니까 그림에서처럼 여자 3명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 3명이 앉을 수 있는 방법은 여자만 먼저 앉혀볼게요. 3팩토리얼이 돼요. 그렇지. 1번, 2번, 3번, 1번, 3번, 2번, 2번, 3번, 1번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겠죠? 그 여자들이 앉았어. 어떻게든. 그렇게 순서대로 짠짠짠, 짠짠짠 이렇게 앉았어. 어딜 가나. 그럼 그 나머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은 여자 때문에 자리가 생기죠? 이 자리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면 하나, 둘, 셋, 넷이니까 4팩토리얼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그죠? 자, 근데 이걸 보세요. 얘는 어떻게 풀었는지. 여학생 3명을 한 사람을 생각하면 모두 6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덩어리 생각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죠. 6명을 그냥 얘를 한 명이라고 보고 원탁에 앉은다고 생각하면 한 명 빼고 5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5팩토리얼을 한 다음에 이 안에서 사람들이 바뀝니다. 3팩토리얼이 됩니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다르잖아요. 이 차이점이 뭐라고 하는지, 이 차이점이 뭔지 우리가 생각해내야 이 문제에 적응할 수 있겠어요. 자, 아까는 한 명 앉혔잖아요. 원리가. 만약에 얘네들을 그냥 7명, 8명을 일렬로 앉힌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한 명 앉혔죠. 그리고 나서 얘가 아무데나 앉아도 경우의 수 1이니까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 사람들 이렇게 해서 원순열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칙을 그대로 고수하고 싶어서 아무데나 한 명을 앉혔어요. 근데 여기에 모순이 있는 거야. 그 한 명이 아무데나 앉았는데 그 다음에 얘네들이 순서대로 이렇게 앉다 보니까 여기 있는 애들이 일렬로 세우는 거랑 얘가 중복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나름대로 그 논리로 전개를 했을 때는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생각했던 부분에서 생각지 못했던 예외나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를 항상 검증하면서 설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남자 중에 한 명을 내가 여기다가 앉힌다. 그러면 1이다. 그러면 여자 3명하고 남자 3명이 있는데 얘네들을 여기에다가 한 자리 빼고 아무렇게나 앉을 거다. 그럼 그 가지수가 몇 개냐? 그럼 얘네들이 일로로 섰으면 이거 옆에다가 여, 남, 뭐 여남, 남, 여. 뭐 이렇게 해서 이 가지수가 얘랑 생각했을 때 원래 거랑 똑같은지 다른지를 판단해서 차이점을 갖고 수정해줘야 맞는 계획이 생깁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아까 그렇게 풀면 여기하고 달라져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거를 먼저 생각해 놓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했어요? 여학생을 그냥 한 덩어리로 묶어서 그렇게 놓고 남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네들을 그냥 내가 이렇게다가 끼워 놓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니까 5팩토리얼이 된 거야. 얘가. 그 상태에서 여기 있는 모양에서 똑같은데 얘네들만 위치가 바뀌어지니까 3팩토리얼이 된 겁니다. 4팩토리얼 한 명 세워놓고 나머지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2번을 한번 보겠어요.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입니다. 그러면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 거 우리가 연습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뭔가가 일렬로 세울 때 얘네들이 이웃하지 않으면 만약에 여자 2명이 있고 남자 3명이 있는데 여자 둘은 이웃하지 않으려면 여자가 아닌 남자들을 일렬로 세우고 그 다음에 이 빈칸에 여자들을 알아서 집어넣으면 되니까 넷 중에 2개를 선택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했어요. 또는 P다. 이게 사람이 다르면. 자, 그럼 얘도 똑같아요. 여학생들끼리 원탁에 앉는데 이 3명은 절대로 이웃하지 않게 앉아야 되니까 일단 남자를 앉힙니다. 남자 5명을 원탁에 앉히니까 이게 이제 4팩토리얼이 됐어요. 한 명 빼고. 그 다음에 1칸, 2칸, 3칸, 4칸, 5칸 중에서 여자들이 앉는 3개를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곱하기 하고 5개 중에 3개인데 이게 순서가 다르면 안 돼요. 1번, 2번, 3번, 3번, 2번, 1번 이게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이만큼 계산해 주면 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원탁을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쪽에 있는 것도 한번 따져보죠. 원탁이 아닌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정오각형이니까 학생들이 이제 10명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명인데 여기 안에 둘러 앉는다. 그러면 누군가 아까 원탁과 똑같죠. 한 명을 자리를 앉힙시다. 걔가 앉는 가지수가 2가지입니다. 그림이 잘 나와 있죠. 여기에 앉든 여기에 앉든. 여기 앉으면 여기 앉는 거랑 똑같아요. 그죠?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이렇게 이쪽을 쳐다봤을 때 오른쪽 왼쪽에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돌려놓으면 똑같으니까 2가지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9명은 9팩토리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답이야. 자, 이런 식으로 응용이 됐다. 이건 아까 이제 우리가 해봤죠. 그 다음 색칠하는 방법에 대해서 따져보죠. 자,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진 4개의 영역을 초록, 빨강, 파랑, 4가지 초록, 노랑, 빨강, 파랑 4가지 색을 사용해서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 싶은데 이 그림도요. 돌려놓으면 이게 회전하면 똑같은 모양이 발생하니까 일종의 원탁으로 원순열처럼 보는 겁니다. 단지 가운데에 어떤 색깔이 오냐. 그리고 요 3개가 원으로 보는 거죠. 그죠? 가운데를 놓고 이게 원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돌려놓으면 똑같잖아요. 이 모양이요. 이 모양이 달라지지도 않고요. 돌려놓으면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먼저 어떻게 가운데에 무슨 색깔을 칠할까? 4가지겠지. 빨강이냐, 파랑이냐, 노랑이냐, 초록이냐. 넷 중에 하나죠. 그럼 나머지 3개의 색깔은
어떻게 할까? 돌려놓는 거죠. 원순열 2팩토리얼이죠. 이렇게 계산하자. 이런 취지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원순열에 대한 연습을 한번 했어요. 원순열에 대한 연습을. 이번에는 중복순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새로 나온 거예요. 잘 들어줘야 되겠어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할게요. 중복순열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면 여기에 이제 A, B, C가 있어요. 이 중에 그 반장 한 명, 부반장 한 명을 뽑으려고 해요. 이렇게 할까? 1학기 반장 그리고 2학기 반장을 뽑으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1학기 반장이 A, 2학기 반장이 B인데 1학기 반장이 A인데 2학기 때 또 얘가 또 당선될 수도 있죠. 이런 게 이제 중복입니다. 대신에 이게 앞에 이제 중복에서 들어가니까 중복은 이해했는데 뒤에 순열이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다르니까 A, B와 BA가 다르니까 1학기 반장이 얘고 2학기인데 얘가 2학기고 1학기 이 경우가 다르니까 물론 중복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중복은 허락하되 A, B, B, C도 허락하되 순열, 순서가 바뀌면 내용이 다른 내용 그게 중복 순열입니다. 그러면 이 뒤에 뭐가 나오겠어? 중복 조합도 또 뒤에 나와요. 이것까지 배워야 돼. 자, 그냥 여태까지는 순열 조합 배웠는데 이제는 중복 순열, 중복 종합도 배우는데 그 중에 중복 순열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중복 순열은 기호를 어떻게 쓰냐? 순열은 NPR이었잖아. 중복 순열은 N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순서에 입각해서 R개를 뽑는다. 그래서 파이를 씁니다. 우리가 파이를 이렇게 써요. 기호입니다. 이렇게 살짝 꼬부라지기도 하고요. 파이입니다. 이게 이자 아니에요. 파이죠. 그래서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아주 간단해요. n의 r제곱입니다. n의 r제곱이야. 자, 아까요. A, B, C, D 이 5명 중에서 반장 1명, 부반장 1명을 뽑을 때 첫 번째 뽑은 사람이 반장, 두 번째 뽑은 사람이 부반장.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5명 중에 하나죠. 여기에 들어갈 수 있으면 이 5명 중에 누군가 한 명 뽑히고 나머지 넷 중에 하나니까 이게 5 곱하기 4가 된 거지. 이게 바로 5명 중에서 4명을 순열로 계산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중복 순열이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 5명 중에 하나, 여기 들어가도 또 5명이지. 그러니까 5 곱하기 5, 5의 2제곱입니다. 그래서 이거 2죠. 이렇게 되면 5의 2제곱이라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이거 나중에 유튜브로 볼래. 더 이상 못 보겠어. 유튜브로 보는 게 훨씬 나아. 뭐죠 이거? 이렇게. 마이크를 좀 꺼주세요. 나중에 들어야지. 오늘 딱 올라오니까 포인트들 그냥 합통할 때는 썼어. 유튜브를 잘 틀어줘. 여기 마이크를 좀 소거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다시 들어가죠. 어디까지 했죠? 예, 그래서 이게 중복 순열이에요. 중복 순열은 n 파이 r이라고 하면 n의 r제곱이 계산이 될 겁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중복 순열은 공식이 n의 r제곱이 돼요. 이걸 해주면 n의 r제곱 이렇게요. 그 다음에는 중복 조합 같은 경우에는요. 공식을 미리 우리가 연습해주면 n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h를 씁니다. 이거 이름은 하모니라고 읽어요. 이건 좀 이따가 이제 중복 순열이 끝난 다음에 중복 조합 연습까지 그렇게 해봅시다. 자, 그러면 중복
순열의 문제를 지금 우리가 실제로는 어떻게 푸는지 한번 생각해 보죠. 자, 함수의 개수를 지난번 우리가 1학년 과정에서 연습을 많이 했을 텐데 얘네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한번 따져서 확인해 보면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 여기에 정역의 원소가 a, b, c 3개고요. 여기가 1, 2, 3, 4라고 합시다. 그러면 x에서 y로 가는 함수 f의 개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물어봤으면 이렇게 풀었을 거야. 여기서 화살을 쏘는 방법이 4개고요. 또 얘도 4개고요. 얘도 4개입니다. 라고 해서 4의 3제곱이 됐을 거야. 그런데 얘를 이런 시각으로 바꿔서 한번 볼까요? 어떻게 보냐면 1, 2, 3, 4를 먼저 이렇게 써놓고요. 그 다음 얘네가 만약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으면 1에다가 A가 되고요. 2에다가는 B가 되고요. 3에다가는 C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4는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1, 2, 3, 4를 쓰고 얘를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화살을 이렇게 쏘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 거꾸로 생각해요. 얘네가 가만히 있는데 1, 2, 3, 4가 가서 지네들이 화살에 푹 꽂힌다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얘를 이걸 바꿔가지고 A, B, C를 놓고요. 여기다가 화살 맞는 애들을 쏘는 거야. 1번이 맞고 1번이 맞고 2번이 맞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A는 1로 가고요. B도 1로 가고 C는 2로 가게 되겠죠. 이것도 함수가 되니까. 그럼 내가 여기다가 또 2, 2, 2가 되고 1, 2, 4가 되고 뭐 4, 1, 2가 되고 이런 식으로 1, 2, 3, 4 중에 아무거나 뭐 중복을 허락하든 말든 요 칸만 채우면 되는 이 모든 종류가 바로 이 함수의 개수가 된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 함수의 개수를 어떻게 찾냐? 우리가 봤는데 여기 3칸을 채울 건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애가 1, 2, 3, 4, 넷 중에 3개를 선택하는 거죠. 4개 중에 이 중에 3개를 선택해서 여기다 넣는 가지수가 몇 줄이 나옵니까? 인데요. 이 규칙이 순서가 바뀌면 1, 2, 3이나 또는 3, 2, 1이나 이 순서가 바뀌면 내용이 달라지니까 순열입니다. 그런데 1, 1, 1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중복 순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공식대로 4의 3제곱이 된 거죠. 자, 이 시각으로 함수의 개수를 우리가 보는 거야. 화살을 몇 개씩 쏘냐가 아니라 얘네들을 거꾸로 놓고 여기에 얘네들을 이렇게 놓는데 이게 몇 줄이 생길까요를 머릿속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거지. 그렇게 우리가 함수를 보게 되는 거였었어요. 그러면 옛날에 했던 거 한번 다시 확인해 볼까요? 만약에 여기가 1, 2, 3이고 A, B, C가 있어. 근데 얘가 1대1 대응이야. 1대1 대응 함수는 몇 개가 생길까요? 일단 1대1 대응이 되려면 여기에 있는 개수와 여기 있는 개수가 똑같아야 되니까요. 이렇게 3개 맞췄어요. 그럼 얘가 셋 중에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1, 2, 3 얘네들이 있고 이렇게 화살이 되니까 얘네가 가서 맞는다고 생각하면 밑에다가 내가 A, B, C를 쓸 거야. A, B, C를 쓰고 또 A, A, B 이러면 1대1이 안 되니까 얘는 중복이 안 돼요. 그러면 B, C, A 이러면 1이 B로 가고 2는 C로 가고 3은 A로 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바뀌면 달라지구나. 그럼 순열이지. 그죠? 그리고 중복을 허락하지 않았잖아. 그러면 순열이네. 그래서 어떻게? 3개 중에 A, B, C 3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 거. 따라서 얘가 3팩토리알이야. 따라서 1대1 대응은 n팩토리알. 이게 n개면, n팩토리알 3개면 3팩토리알이구나.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풀었더라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응용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중복순열은 이렇게 기호를 쓴다. 중복순열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쪽 애들은 그냥 냅두고 자, 25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25번에서 5개의 숫자 1, 2, 3, 4, 5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만들 수 있는 4자리의 정수의 개수를 구할 것 그랬어요. 그러면 자리수 4개를 이렇게 만들어 놓자. 자, 이렇게 자리수 4개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1, 2, 3, 4, 5를 집어넣을 겁니다. 그럼 1, 2, 3, 4, 5를 1, 2, 3, 4 넣을 수도 있고 1, 2, 5, 4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게 몇 줄이나 나올까를 지금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몇 줄이나 나올까 생각했더니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은 1, 2, 3, 4, 5, 5개인데 그 5개 중에 4개를 선택하는 거고 그게 순열이네요. 왜냐하면 똑같이 1, 2, 3, 4라도 1, 2, 4, 3 하면 의미가 다르니까 순서가 바뀌면 내용이 달라지니까 순열이죠. 그런데요. 중복을 허락한다고 했으니까 1, 1, 1, 1도 가능한 거죠. 따라서 중복 순열이에요. 그래서 5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했다. 5의 4제곱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26번에는 OX로만 대답할 수 있는 5개의 문제에 답하는 경우다. 그랬으면 이거를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5개로 놨어요. 여기에 동그라미 또는 X,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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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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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동그라미 등등등등등 이렇게 되는 애. 자, 이게 경우의 수가 몇 개겠냐? 물론 이게 뭐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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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곱해법칙 써서 2의 5제곱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중복 순열의 모양으로 보면은 이 5칸을 채우는데 이 5칸을 채우는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애는 얘나 얘 2명만 이용해가지고 5칸을 태우는 거야. 그러니까 2개 중에 5개를 내가 선택할 거야. 그런데 이게 이 순서가 바뀌면 똑같이 이게 3개, 이게 2개더라도 이게 순서가 바뀌면 내용이 바뀌는 거니까 순열이야. 그리고 OX가 중복돼서 들어갈 수 있어. 중복 순열이야. 2의 5제곱. 얘도 그렇게 볼 수 있더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얘가. 자, 이제는 예제를 가지고 이제 조금씩 응용되는 거 중복 순열에 대한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얘가. 자, 2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서 6명의 선거인이 1명의 후보에게 각각 기명으로 투표하는 경우의 수를 구할 것 그랬어요. 자, 후보자 A가 있고요. 후보자 B가 있는데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6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해놓고 1번이 투표했다, 2번이 투표했다, 3번이 했다, 4번이 했다 이렇게 하면 귀찮으니까 거꾸로 하라고 그랬죠? 1, 2, 3, 4, 5, 6을 쓰고 여기다가 A, A, B, B, A, B 뭐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함수에서도 A가 1로 대응됐다.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가서 붙는 것처럼 또는 우체통이 A, B, C 3개의 우체통이 있는데 편지가 A, B, C, D 4개가 있으면 어디다 집어넣냐? 그럼 우체통 밑에다가 편지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편지 밑에다가 우체통을 A, B, C, A 이런 식으로 놔야만 맞게 되겠죠. 그래서 거꾸로 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 밑에 사람들이 가서 투표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있고요. 그 밑에 후보자를 이렇게 써놓는 거야. 뭐 이렇게 내가 A만 썼어요. 그러면 A로 몰표겠지 모든 사람이. 따라서 이런 줄이 밑으로 몇 줄이 더 생길까? 이걸 머릿속에 상상해요. 그리고 이거의 개수가 몇 개일까를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6칸을 채우는데 이 6칸에 출전할 수 있는 선수들은 A, B 두 종류밖에 없잖아. 2개 중에 6개를 선택하는 거야. 그리고 순서가 바뀌면 의미가 달라져. 몇 번이 몇 번을 찍었냐가 다르니까. 그럼 순열이고 그리고 같은 게 여러 번 나올 수 있잖아요. 중복 순열입니다. 따라서 얘는 2의 6제곱이더라. 그러니까 2의 6제곱 계산은 아주 쉬운데요. 얘를 이런 시각으로 봐가지고 중복순열로 만들어서 이해하는 것. 왜? 지금은 예제가 중복순열에 맞춰서 나오니까 누가 봐더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막 앞으로 뒤에서 섞일 거야. 섞이면 내가 이거를 순열을 풀까? 아니면 내가 이거를 조합으로 나눠서 풀까? 아니면 이게 중복조합일까? 아니면 이게 중복순열일까? 원순열일까?를 구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는 시각으로 훈련을 해서 푸는 게 낫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밑에 것도 한번 몇 개를 보겠어요. 여기도 이렇게 있죠. 자, 서로 다른 편지 3통을 2개의 우체통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우체통이 A, B고요. 편지가
A, B, C가 있다고 하면 A, B 밑에 편지를 넣는 게 아니라 편지 밑에 우체통을 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A다. 그러면 A에 전부 다 편지 3개를 다 집어넣은 거고 B, A다. 뭐 이런 식이니까 이게 몇 줄이 생길까를 머릿속으로 상상해라. 그러면 이 3칸을 채우는 건데 출전 선수는 A, B 둘밖에 없으니까 2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 거고 중복순열이겠다. 2의 3제곱 8가지 경우가 있겠다. 이런 식으로 보자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 모수부호에 대한 연습도 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얘네들은 중복순열을 어떤 식으로 이제 응용하는지 경험치를 조금씩 쌓으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모수부호가 점과 이거야. 이제 이게 이렇게 뚜 뭐 이런 거죠. 이제 무전 치는 거요. 자, 이럴 때 이 부호를 1개 이상 4개 이하로 사용해서 1개에서 4개 이하까지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신호는 모두 몇 개입니까? 그러면 내가 이거는 한 번에 풀 수 없어서요. 구간을 나눕니다. 기호를 1개 사서 할 때, 2개 사용할 때, 3개 사용할 때, 4개 사용할 때, 1개 사용하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2가지죠. 왜? 점이나 긴 거나. 2개 사용하면 2칸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기호는 2종류죠? 2종류를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집어넣습니까? 칸이 2칸인데 이게 첫 번째 칸이 A, 두 번째 칸이 B라고 합시다. 거기다가 내가 요 점하고 여기를 넣는데 A다 그러면 점이겠죠. A, B다 그러면 점 긴 거겠죠. B, A다 그러면 긴 거 점이고 B, B다 그러면 긴 거겠죠. 따라서 2개 중에 중복을 허락한 순열 2개입니다. 그래서 4개죠. 자, 이제 3개 생각할 때는 3칸을 채우는데 사용할 수 있는 애들은 이게 이제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인데 여기에 얘네들을 집어넣어야 되죠. 이렇게 된 거하고 이렇게 된 거. 자, 그래서 이 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점, 이거. 이런 식으로 이게 몇 개냐. 역시 마찬가지죠. 2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3개. 2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4개. 이거를 다 더해주면 답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신호의 체계가 만들어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깃발올리도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번에는 또 정수의 개수도 훈련을 해서 봅시다. 4개의 숫자로 중복을 허락해서 만들 수 있는 3자리 정수 중 홀수입니다. 그러니까 3자리를 이렇게 해놓죠. 이 3자리에 1, 2, 3, 4 중에 3개가 들어가는 건데 중복이 들어가니까 1, 1도 들어갈 수 있고 1, 2, 3도 들어갈 수 있고 하죠. 그러면 얘네들이 그냥 계산하면 1단계 모두 몇 개냐? 다시 연습하면은 넷 중에 3개를 중복순열로 풀자. 4의 3제곱일 겁니다. 그런데 홀수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우리 옛날에 연습한 것처럼 디테일해서 조금 변하면 돼요. 여기가 1의 자리가 홀수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1로 끝나든지 또는 3으로 끝나든지 이렇게 2개입니다. 그러면 얘가 1로 끝나면 여기는 고정이잖아요. 2자리만 선택하면 되죠. 4개 중에 2개를 선택해서. 그죠? 중복이니까.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4개 중에 2개. 그러니까 이게 2개는 더해야 되겠죠. 1로 끝나든지 또는 3으로 끝나든지. 1과 3이 동시로 끝나서 곱할 수는 없으니까 합의 법칙이죠. 이렇게 계산해 주자. 그런 얘기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6개의 숫자 중 중복을 허락해서 만든 3자리 정수인데 이제 문제는요. 0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이러면 항상 문제죠. 자, 그러면 푸는 방법은 0 빼놓고 일일이 다 따져서 할 수도 있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그냥 다 하고 0이 들어간 숫자만 빼는 방법이 있죠. 그렇게 합시다. 그냥 다 전체 랜덤으로 하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3개죠. 이게 전체 경우의 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012, 034, 025, 520 등등등 이 모두 이만큼 생깁니다. 그 중에 0으로 시작하는 애들만 빼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 두 개만 채우면 되죠?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6개 중에 2개를 중복순열로 계산한 것과 똑같더라. 이렇게 풀자는 얘기입니다. 얘네가요. 자, 이번에는 또 정수의 개수. 이쪽도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4개의 큰 숫자 1, 2, 3, 4로 중복을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중 2300보다 크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4자리인데 이게 2300보다 크다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2300보다 크다로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겠어요? 여기가 2 또는 3 또는 4. 만약에 2일 때는 여기가 3보다 큰 거, 3일 때는 뭐 00이 아닌 다른 것들이 오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뭐 1, 2, 3, 4니까 여기가 2, 3이면 아무거나 오면 이거보다 크겠네요. 그 다음 여기가 3이거나 여기가 4면 무조건 이 뒤에 뭐가 오더라도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일단 4라고 생각하고 얘네들을 고르면 넷 중에 3개를 선택하는 거죠. 중복을 허락해서. 그 다음 여기가 3이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넷 중에 3개를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2라고 하면 여기는 3으로 시작하든지 4로 시작하든지 해야 됩니다. 여기가. 그러면 2하고 3이면 여기 아무거나 오면 되고요. 여기가 올 수 있는 방법이 넷 중에 2개죠. 여기도 넷 중에 1, 2, 3, 4 중에 아무거나 2개가 오면 되죠. 이렇게 두 종류죠. 그래서 4파이 2, 4파이 2 이만큼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일이 한 번에 풀리지 않으니까 나눠서 이렇게 하자. 이제 나눠서 하는 거는 1학년 과정에서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자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얘를 한번 보죠. 이제 조금씩 이제 응용되겠죠. 이제 복습이야. 얘는 거꾸로 푸는 거니까.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데, 그죠? 여기가 2개고요. 여기는 몇 개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 함수의 개수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여기가 1, 2, 3, 뚜뚜뚜 이거 복습하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여기에 a, b를 알아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2개 중에 n개를 선택했어. 2의 n제곱이야. 그랬더니 여기가 49가 됐다면 2의 거듭제곱이 49가 나올 수가 없잖아. 그죠?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가 2의 n제곱 49일 때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라. 2개 중에 거꾸로 풀었군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풀면 a가 1로 가고 2로 가고 3으로 가고 해서 이게 함수가 안 되죠. 내가 지금 거꾸로 풀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a, b 밑에 그죠? 1, 2 또는 1n, 3n 등등등 뭐 2, 6 이런 거죠. 이런 거. 또는 뭐 여기가 2, 2 이래도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두 칸을 채우는 겁니다. 두 칸을. 따라서 몇 개 중에 이거 전체 n개 중에 2개를 선택한 게 49다. 따라서 여기가 7개, 여기서 7번까지 나와야 해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거는 뭐 우리가 아까 한 거랑 똑같고요. 3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개수는 굉장히 예제가 많이 나와요. 자, 보면은 얘는 어떻게 했냐면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데 여기가 1, 2, 3, 4고요. 여기가 5, 6, 7, 8, 9예요. 자, 그런데요. 어떻게 했냐면 f의 1과 f의 3은 짝수니까 1과 3은 6, 8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되고요. 2하고 4는요. 홀수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아까도 얘기했죠? 얘네들이 이렇게 쓰는데 얘네가 가서 한다고. 그러니까 1, 2, 3, 4로 놓고 4칸을 채우는데 누구로 채울 거냐? 5, 6, 7, 8, 9로 채울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에 어떻게? 네 개를 선택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다섯 개 중에 네 개를 선택하는데, 근데 그냥 계산하면 이렇게 끝나지만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1과 3, 1과 3에 있는 여기 있는 애들은 짝수로 채울 겁니다. 짝수가 6하고 8이잖아. 그죠? 그래서 먼저 여기를 채우는 사건을 A사건, 그리고 2와 4를 채우는 사건을 B사건이라고 하고 연속으로 보고 경우의 수를 곱할 거야. 그러면 A사건은 뭐냐면 요거 두 개를 채우니까 둘 중에 중복을 하락해서 둘이야. 따라서 4개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두 개는 홀수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홀수가 5, 7, 9니까 3개 중에 2개를 채워서 할 거야. 중복을 허락해서. 여기가 뭐 5 이래도 되잖아요. 2가 5, 2가 5, 그 다음에 4도 5 이렇게. 그래도 함수가 되잖아요. 이쪽은 화살 하나씩 썼으니까. 그래서 이거 계산이 답이다. 이렇게 풀면 예전에는 중복조합, 우리 지난번 시험 대비까지는 중복조합 이런 거, 중복순환 이런 거 안 해가지고요. 경우의 수를 일일이 다 그려가면서 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해주니까 훨씬 간단해진다 해서 이런 것들 계속 나옵니다. 자, 그래서 순열에서 지금 1단계 원순열을 배웠고요. 1학년하고 다른 거. 두 번째는 중복순열을 지금 배웠어요. 중복순열을 이런 문제 풀 때 이용하면 이렇게 편하다 하는 걸 지금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 아주 간단하게 쓸게요. A, B. A와 B가 같아요. 그 얘를 일렬로 세운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이제 3팩터리얼이 되거든요. 여기가 이제 1번이라고 하고 2번이라고 하고 3번이 하면 1, 2, 3 또는 2, 1, 3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3팩터리얼 6가지가 나오는데 실제로 이게 같은 게 있으면 1번과 2번이 같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는요. A, B하고 여기도 A, B예요. 이 6개 중에 이렇게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좀 다르게 계산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계산합니까? A, B, C라고 합시다. 그럼 일단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5팩터리얼로 일단 계산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얘가 1번, 2번, 3번이라고 했을 때 A1, A3, A2, BC A2, A1, A3, BC A3, BC 등등등등등 이만큼이 같은 게 나오는데 같은 게 얘네들이 자리를 바꾸는 개수만큼 같은 게 나오거든. 그게 3팩터리얼이야. 6개. 얘네들이 자리를 바꾸는 만큼 그만큼 나눠줘야 돼요. 왜냐하면 또 B에 이렇게 C인데 또 이게 6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6개당 하나로 계산해야 되니까 나누기 6개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공식은 A, B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5개면 5팩터리얼. 그리고 이게 3개, 2개면 3팩터리얼 곱하기 2팩터리얼.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개수가 됩니다. 얘네들이요. 이걸 또 이럴 때 써먹었어요. 사실은 이거 뭐 다 그려서 하는 게 편한데 A에서 B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가지수. 그럼 이쪽으로 가는 걸 A라고 하고 일로 올라가는 걸 B라고 하면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 하나, 둘, 셋, 넷, 5 A, B, B입니다. 만약에 내가 얘를 이렇게 갔다고 하자. 이렇게 A, B, A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가든 이 8칸을 채우는데 하나, 둘, 셋, 넷, 5, 6, 7, 8칸을 채우는데 A는 5번 나오고 B는 3번 나오는 이 몇 줄이 되냐를 찾는 문제죠. 그럼 이거를 보니까 내가 A, B 두 가지 중에서 8개를 선택하는 거고요. 중복을 허락해서 선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문제하고 좀 달라요. 왜냐하면 얘는요. 중복을 허락하면 하나, 둘, 셋, 넷, 5, 6, 7, 8 A가 돼서 여기까지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얘네들을 일렬로 세우는 것은 뭐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8팩토리얼 그리고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5팩토리얼 하나, 둘, 셋, 3팩토리얼. 그래서 이것도 해. 근데 여기 1, 1, 1, 1 해갖고 더해서 이렇게 썼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한다. 단,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뭐 중간에 막 뭐가 이렇게 해서 못 가고 하니까 1, 1, 1 쓰고 더해서 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얘네들은. 하지만 이것도 그런 방법으로 응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됐어요. 얘네들이 바로 이제 같은 것이 있는 것을 계산해서 했던 거죠. 이거는 합의 법칙을 써서 그렇게 한 거죠. 얘네들은. 그걸 우리가 옛날에 공식으로 그렇게 외웠던 겁니다. 합의 법칙의 원리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외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죠.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1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1이에요. 이렇게 가는 방법밖에 없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1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1,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도 1, 여기서 이 점까지 오는 것도 하나야.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해서 오든지 이렇게 해서 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 더해서 2야. 이게 합의 법칙 쓴 거야. 그럼 여기는 여기서 여기까지 가고 또는 여기서 여기까지 간 다음에 요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1, 1이거든.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더해서 3이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여기서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가고 그게 경우의 수 3인데 거기서 이렇게 오든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온 다음에 이렇게 가든지. 그래서 이게 사각형이니까 요거 두 개를 항상 더해서 그래서 합의 법칙을 쓰게 된 겁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한 문제도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얘네들 한번 보죠. 이 중에 몇 개를 골라서 확인을 해보죠. 자, 그러면요. 다음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5개의 숫자 111, 23을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5자리 정수의 개수입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얘네들이 내가 이거를 쓰려고 보니까 이것을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5자리 정수잖아요. 이제 1, 1, 1, 2, 3이든지 1, 2, 3, 1, 1이든지 지금 이거요. 중복 순열 아니에요. 자꾸 착각해서 중복으로 풀면 안 되죠. 이 정해져 있어요. 이거 정해졌어요.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5자리 수니까. 따라서 이거는 얘네들의 위치만 바꾸는 경우의 수잖아요. 따라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에요. 5팩 나누기 3팩이 되겠죠. 그럼 밑에 거는요. 밑에 거는 이제 약간 응용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인데 6자리 정수야. 근데 여기에 0이 못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하자고? 그냥 전체 풀고 0 들어가는 개수 빼자. 그럼 전체는 얘네들을 1로 세우면 6팩 그리고 똑같은 게 2개 있고 3개 있네. 이게 여기죠. 그 다음에 얘는 0이 들어가면 나머지 여기는 1, 1, 2, 2, 2로 5칸을 채우면 되지. 따라서 5팩 그리고 2팩, 3팩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이렇게 하면 2번이 되겠죠. 자, 3번은요. 5개 중에 4개를 선택해야 돼. 자, 이거는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냐? 4개를 선택하는 가지수를 하나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1이 가장 많을 때 하나, 둘, 셋, 2. 1이 2개 있을 때 2. 1이 하나 있을 때 2인데 2가 부족하죠. 따라서 얘네들은 이렇게 2종류밖에 없어요. 일단 이거부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 1, 하나, 둘, 셋, 넷을 여기다 집어넣는다. 4팩, 3팩. 여기는 4팩, 2팩, 2팩. 이거 2개를 더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3번 문제는요. 일단 숫자들 4개를 선택하는 가지수부터 정해놓고 얘네들을 여기다가 일렬로 세울 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해 주더라.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얘네들이요. 자, 그 다음에요. 조건이 있는 순열의 수를 한번 더 보죠. 자,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내놓을 때 양 끝에 5가 오도록 5가 지금 어디 있냐면 하나, 둘, 3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인데 여기하고 여기가 5입니다. 그럼 이제 이건 결정이 됐으니까 얘네들을 일렬로 세우면 돼요. 그러니까 O 알파벳 하나 있고요. M 하나 있고요. R 2개 있고요.
그리고 W 하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디가 하나 빠졌지? 아, T도 있죠. T. 맨 앞에 T가 있었네요. 예.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여기다 그냥 알아서 일렬로 세우면 되는 거죠. 여기는 이렇게 고정됐으니까 계산하지 않고요. 따라서 얘네들을 일렬로 세우면 7팩 그리고 같은 게 있죠? 2팩 이럴 때 써먹는다. 자, 밑에 것도 한번 또 보죠. 자연히 공식이 외워지겠죠 이제. 자, 여기서도요 같은 게 얘네들이 9개인데 모음끼리 이웃한다. 모음이 어디 있어요? 아, 에, 이, 오, 우. 그러니까 A, E, 이렇게 4개가 모음이네요. 모음끼리 이웃하고 나머지는 G, R, M, N, T.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자, 얘네들을 모음끼리 이웃해서 나열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얘네 그냥 한 덩어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팩토리얼.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여기가 문제죠. 아까 우리가 이거 계산할 때 이게 4팩토리얼인데 예전에는 같은 게 3개잖아. 4팩, 3팩인 얘를 곱해준다. 그냥 그대로 쓸게요. 4인데. 이렇게 여기가 달라지더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자, 그 다음 예제 11번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있는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MATE는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MATE. 자, 7개예요. 같은 게 있는지 보자. C, L, I, M, A, T, E. 같은 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 중에서 누구냐? M 값, A 값, T 값, E 값, MATE는 순서대로 얘는 정해졌어요. MATE가. 근데 이게 순서대로야. 이렇게요. 그 얘가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를 계산해야 되면은 그냥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팩토리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말이 순서대로니까 MATE가 될 수도 있고 MTEA가 될 수도 있어요. 얘네들은 이렇게 순서가 결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얘네들이.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여기 있는 애들이 이웃한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이웃하는 거하고는 좀 의미가 다르게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같은 것이 있는 걸로 본다면 얘네들이 같은 것으로 본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뭐 아무 알파벳이나 합시다. C, L, I, 뭐 A라고 볼게요. 만약에 이거를 일로 세운다고 생각을 해봐. 이거를 그러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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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L, I 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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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I, L, C 등등등 이렇게 만들 수 있어. 근데 여기는 하여튼 MATE만 알아서 들어가면 돼. MATE가 되든지, 그죠? 또는 AMTE 이렇게 계산하면 얘네 4개가 이웃하면서 일렬로 세우는 가지수가 되는 거야. 얘네들이.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얘네들이 순서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 얘네는 이걸로 딱 고정입니다. 이게 바뀌지 않아요. 얘네들은. 그럼 뭐 그냥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네들이. 이게 이제 같은 것이 있는 것이 돼요. 근데 여기서 조금 응용을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순서가 아니라 M은 M 뒤에는 A가 있고요. 몇 칸 떨어진지는 모르는데 그 뒤에는 T가 있고요. 그 뒤에는 E가 있게 얘네들을 일로 세우고 싶다 할 때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살짝 바꿨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인데 얘네가 이제 순서가 이렇게 정해진 거야. M 뒤에는 A, 그 뒤에는 T, 그 뒤에는 E인데 한 칸씩 뒤가 아니라 뭐 몇 칸 뒤든 하여튼 얘는 얘보다 뒤에 나와야 돼요. 얘는 A보다 뒤에 나와야 돼요. 얘네들을 철자를 배열하는데 얘는 T보다 뒤에 와야 돼요. 몇 칸 뒤인지는 모르겠어요. 한 칸일 수도 있고 두 칸일 수도 있고 세 칸일 수도 있고 몇 칸인지 모르겠다. 하여튼 앞에 올 수 없어요.
이런 관계로 만약에 일렬로 세웠다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중에 네 개를 선택합니다. 그것도 C로. 만약에 내가 이렇게 선택했다. 이렇게. 예. 그러면 이 네 칸 중에 제일 앞에를 M이라고 쓰고, 그 다음은 A라고 쓰고, 그 다음 T라고 쓰고, 그 다음 E라고 쓰면 되잖아. 이렇게 자리가 결정 나요. 근데 이 7C4는 몇 개의 개수냐면 얘네들의 개수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되는데 이게 7C4인데 내가 이렇게 네 개를 선택할 수도 있죠. 내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선택할 수 있죠. 이렇게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택한 거에다가 MATE를 집어넣는데 MATE, MATE.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리가 결정 났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들어가는 이 가지수는 7C4야. 그리고 하나, 둘, 세 개는 3팩터리얼이야.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때는 MATE가 M 뒤에 몇 칸 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A는 M보다 앞에 나올 수가 없다. T는 A보다 앞에 나올 수가 없다. E는 T보다 앞에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몇 칸 뒤인지 정해지지 않았을 때 이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걔네들을 풀 때 이런 방법을 쓰는 방법이 훨씬 시험에 자주 나오는 스타일이죠. 얘도 이제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근데 뭐 똑같은 문제를 풀 때 같은 것이 있는데 그걸 수정해서 풀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뭐 C를 이용해서 풀든지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문제는 같은 것이 있는 것으로 한번 아까 얘기했죠. 어떤 문제를 어떤 스타일로 바꿔서 그 시각으로 보는 거. 그 훈련에 대한 연습이죠. 얘네들도. 자, 그러면 뭐 43번이 바로 그런 문제죠. 여기를 이렇게 봤어요. S, T, U, D, Y.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야. 얘를 일렬로 나열합니다. 그런데 D가 Y보다 앞쪽에 있도록 몇 칸 앞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고 다섯 개 중에 두 개로 뽑는 겁니다. 이렇게.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뽑아요. 만약에 여기랑 여기랑 뽑았다. 그럼 여기가 D고 여기가 Y겠죠. 그러니까 D와 Y를 넣는 건 1이죠. 그리고 나머지 세 개를 집어넣으면 3팩토리얼이죠. 이렇게 풀어도 된다. 실제로 이거 계산하면 5, 4, 2, 1 곱하기 3팩토리얼이니까 5, 4, 3, 2, 5, 4, 3, 3팩토리얼이 3, 2, 1이죠. 곱하기 2,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랑 똑같아졌냐면 이 자리를 그냥 라지 A라고 해보자. 그럼 얘네들은 DY를 A라고 생각을 하자. 그러면 S, T, U, A, A를 일렬로 세운다. 그럼 같은 것이 있으니까 5팩토리얼에 똑같은 게 두 개니까 2팩인데 그 AA 자리에다가 앞에 있는 A는 D, 뒤에 있는 A는 Y를 넣으면 된다. 이거랑 이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지금 본 거고 선생님은 이렇게도 볼 수 있다. 뭔가 두 칸을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채울 수도 있다. 결과가 다 같은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얘는 같은 것이 있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온 거죠. 이런 문제는 일일이 숫자로 푸는 게 좀 편하죠. C를 거쳐 B까지 간다. 그러면 A에서 C까지 가는 경우의 수 구하고요. C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 곱해서 곱의 법칙 써주면 되죠. 근데 아까 이거 했었죠. A, B, B. 그래서 이게 4팩, 2팩, 2팩이죠. 여기도 A, B, B. 4팩, 2팩, 2팩이죠. 그러라고 나온 겁니다. 얘네들은. 예, 근데 시험에는 이렇게 쉽게 이용할 기회가 없을 거예요. 막 여기 중간에도 막히고 뭐 호수도 있고 막 이래서 111 해가지고 계산하는 게 훨씬 유리할 겁니다. 자,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런 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이렇게 풀었는데요. 이건 예제니까 지금껏 연습시키려고 하는 건데 실전에서는 이렇게 풀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하세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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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 4, 5, 3. 자, 잘 봐. 이제 여기서부터 얘기할게. 여기는 이제 U,
여기는 11, 여기는 16, 여기까지 맞아. 그 다음에 A에서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어떻게 올까? 요거 두 개 더한 4야. 여기도 맞아. 그죠? 그 다음에 A에서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이거랑 이거랑 더한 5야. 여기도 맞아.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더해주면 되지. 근데 A에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요. 이게 핵심이지. 이게 킬링 포인트야. A에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A에서 5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어. 그리고 유일하게 이렇게 가는 길밖에 없어. 그래서 얘도 5야. 그 다음에 A에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일단은 이렇게 해주고 A에서 여기까지 오는 방법을 생각하면 여기도 11이거든. 여기서 이렇게 오는 유일한 길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랑 더해가지고 27이야.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여기까지 온 다음에 이렇게 오는 11밖에 없어. 이게 달라진 거야. 그러면 여기는 이거 더해서 6, 여기는 이거 더해서 7. 그죠?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이렇게 더할 수 있잖아. 이 부분만 이렇게 잘 넘겼잖아. 그래서 여기서 오면 여기까지 가는 게 5.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오는 것은 여기까지 가는 방법, 이거 11 아니네요. 착각했네.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여기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1로 오든지 여기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1로 오든지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하는 겁니다. 이렇게 1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만 여기서 이렇게 똑같이 진다. 이 부분만 찾아가지고 이 방법으로 하는 게 합의 법칙을 쓰는 게 훨씬 쉽습니다. 얘네들을 이렇게 나누는 건 너무 복잡해요. 여기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게 그나마 이거라서 다행인데 이게 뭐 이렇게 거꾸로 졌다. 더 복잡하죠. 그래서 이 방법을 선호하라 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지난번 시험 대비했을 때도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배운 거 경우의 수에 있어서 순열을 배웠습니다. 순열의 원순열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중복 순열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연습 문제 다음 시간까지 다 풀어놓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합으로 넘어갈 겁니다. 우리가 중복 조합을 또 배워야 되잖아. 하모니를. 그래서 순열 조합이 끝나야 뒤에 가서 이항 정리라든지 확률 통계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얘네들을 밑받침으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거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면 안 되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